강남의 투기 포인트와 지금 바뀌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서도 보면은 강남이 오르는 이유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죠? 다주택은 과세가 되고 1인 비과세 때문에 강남만 급등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러면은 거래량이 정말 늘어나야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래량이 그동안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단 말이죠. 최근엔 다시 급감을 했고요. 이미 밝혀진 내용인데 이걸 조작하는 것을 한 분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이 취소 건수가 급증하면서 의심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알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본격 하락이 언제가 될 거냐 하는 것을 제가 포인트를 한 7가지 설명을 드리고, 중요합니다. 이제 강남이 본격 하락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본격 침체가 시작되는 것이다. 제가 IMF보다도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지표를 보면은 여전히 조금 미비해 보이는 것도 있는데, 하지만 대다수 규제가 진짜 많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거래량 급감, 이거 영순위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 잘 보세요. 거래량 급감 되면 사실은 끝난 거죠. 부동산은 거래량이 없어지면은 가격이 유지돼도 못 팔잖아요. 그래서 끝난 거지만은 그래도 가격이 실질적 효과가 떨어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좀 버티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지금 전세대출이든 LTV든 다 축소되고 있는 건 아시죠? 이게 특히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매수 후에 2년인가 3년인가를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되죠, 이게. 그리고 점점 경매 건수가 작년 대비해서 조금씩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왜? 거래량이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래량 급감되면. 이자를 버티지 못하는 거죠. 이건 요번에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고가주택에 대해서 양도세가 12억 이상에 대해서 1주택도 세금을 더 걷는 정책 등등이 강남한테 유리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대지 않는 한 가지는 다주택 중과를 한다고 이걸 몇 년 전부터 해놓고는 유예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이어서 이른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도 일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에 와서는 제 생각에는 요거를 중과해 버리면은 얘네들이 매도를 안 하고 다음 대통령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고가주택 하나만 거래돼도 취득세랑 뭐 그런 양도세나 세금이 어마어마한데, 그죠? 그러니까는 세수가 모자란 입장에서 하는 선택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 근데 지금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세가 없는데요, 매수세가. 그죠? 진작 옛날에 2018년도에 이거만 충실히 다 했어도 저는 부동산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말로 심각한 사람,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일본처럼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따지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지금은 실시해도 늦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버린 다음에 하는 건 이제는 급락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라서. 다만 단 하나, 실거래가 허속은 아직도 미진하고 거래 시 계약금 내역을 첨부하라고. 여튼 뭐 부동산이든 세무공무원이든 각종 귀찮은 일은 잔뜩 만들어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손 보는 것은 규제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케어 펀치를 얼굴에 날려야 되는데 괜히 팔에다 때리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처럼, 때리는 것처럼 하고는 케어 펀치를 안 날리는 것이 실거래 거수거래에서는 계속 되어 왔는데, 이것도 특사경 신설이요. 이제는 수사권을 준다 어쩌고 하면서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몇 년 전에도 국토부에서 막 부동산 일제 단속하니 어쩌니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단속 안 하잖아요. 그죠? 여전히 미진하다. 이거 제끼자고요. 이거는 손을 안 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렸을 때, 그러면 실거래가를 계속 조작하면서 가격 띄우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한 요 정도 상황이거든요. 또 어디에 또 뒷구멍을 줬었지. 옛날엔 임대사업자 뒷구멍, 양도세 중과 뒷구멍, 다 뒷구멍을 또 법인해주고 했는데, 그것이 하도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조금 규제가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버티지만은 거래량이 계속 없을 거고요. 이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경매 건수는 지금 증가되고 있고, 이러면은 경매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경매가 증가함으로써 가격이 이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조금 나왔을 때는 세금 문제를 그 경매를 딱딱 받아준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증가되고 그마저도 매수세가 없어졌을 때 내년 말 정도 되면은 가격 버티는 것도 끝나고 한 22년 정도 하락이 촉발되지 않을까.
그리고 22년도 하락을 깨게 돼서 한 마이너스 30%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선 좀 매수세가 나올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강남 30억이 20억이 됐다고 하면 거기선 매수세가 좀 나올 건데, 그리고 또 버티다가 또 시간 지나서 또 떨어지는 일본형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잡으려고 했다면은 두 개만 했으면 돼요. 실거래가 금기를 등기 실거래가로 만드는 게 간단하지, 무슨 계약금 보낸 거를 첨부하라 어쩌라 이러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단속을 해요. 등기 실거래가를 신설하면 되잖아. 이거는 간단하게 AI나 간단한 지금 한두 사람만 이거 조사해서 올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실거래가랑 등기 후 실거래가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죠. 그죠? 계약금 보내도요, 여러분. 강남은 짜고 치는 건데 그 계약금 뒤로 돌려줘 버리면 그만이지 뭐. 그죠? 요거를 저는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2주택자까지도 중과 많이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5주택, 10주택 이상 되는 사람들만 제대로, 그 사람들은 중과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유예를 해주더라도 이거를 다 유예해주면 안 되죠. 5주택, 100주택 유예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금 받아야죠. 야,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도 이제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서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조금 더 빡빡해졌다지. 근데 몰라요. 이것도 또 다 자세히 따져봐야 돼요. 정치인들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무원들은 그들이 카르텔이고 그들이 고인물이기 때문에 또 빠져나갈 구멍을, 다주택자 투기 세력 빠져나갈 구멍을 뒀을지 모르는데, 이제는 저렇게 대출이 규제가 되고 나면은 이제는 좀 힘들다고 봐야죠. 추후에 좀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또 예외 사항이 있는지.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없어지면요 이미 끝난 거예요. 다 물린 겁니다. 투기 세력까지 다 물려버린 상황에서 정말 저는 진짜 무섭거든요 지금. 이 상황도 무섭고, 제주에 있는 제 친구 중에 치과의사가 한 명 있는데 그쪽 의사들이 하는 반포에 대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출 잔뜩 지고 2주택자 하는 사람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거 다 망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제 의사나 변호사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자신들이 여기에 우리나라의 고위층으로 착각하는 변호사나 의사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카르텔의 상위는 그 정도로는 명함을 못 내밀어요. 건설사, 금융, 정치인, 투기세력 이 정도 돼야지 여기서 해먹는 거고, 이 중에 왕건이들은 해먹고 나갔고 일부 애들이 지금 물려있는 상태에서 부지런히 실거래가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형성된 법을 이런 거, 사람들의 광기 이러는데 아니에요. 사람들의 광기가 일어날 때까지, 사람들이 달려들 때까지, 사람들이 의사나 치과의사나 그런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에 목매일 때까지 그 투기 세력이, 쩐주들이 조작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일본 법을 망할 때 가장 많이 잘 벌던 사람이 가장 큰 빚을 지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